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여러분들 신년 모임 하시죠? 저도 요 근래에 계속 신년 모임을 하는데요. 그 모임에 나갔더니 올해 계획 이런 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은 언니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일 좀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 라고 하니까 쏙 좋은 소리 한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직장에 매여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게 되죠.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또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 25년 차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것도 복이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 언니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병원에 취업을 해서 큰 병원은 아니고 작은 병원에서 계속 25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일을 했대요. 그런데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신랑이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언니가 나가서 월급을 받고 신랑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좀 돌보는 거 그런 일을 하셨는데 사실 남자가 아이를 돌본다는 게 요즘은 뭐 워낙 육아를 잘하시는 남자분도 계시지만 50대가 넘은 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 언니가 집안일도 해야 하고 또 돈도 벌어야 하고 어쩌다가 한번 취미생활 하려고 밤에 늦게 오는 날이 뭐 한 2, 3일 되고 나면 괜히 돈 벌어오면서도 신랑한테 눈치도 보이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대요. 그런데 그런 언니한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월급을 받아서 그냥 살고 살다 보니 삶이 지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언니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진짜 행복하게 생각되는 일 엄청 큰 일이 아니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찾아서 그 일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퇴직을 하고 나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신랑도 늘 함께 할 수 없는 걸 생각했을 때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지금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언니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50대 넘어서 내 인생을 새로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을 때 나하고 맞는 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신과 맞는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방법. 저는요, 여기 고민의 답이다라는 요 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여기에는요, 첫 번째, 내가 어느 방향과 잘 맞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막 고민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살짝 얹어서 어떤 게 있는지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요즘은 유튜브도 좋고요, 또는 책도 좋잖아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나하고 맞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내 홍보해야 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블로그를 쓰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쓰려고 뭐 이렇게 단체 10명씩 이렇게 조합을 해서 서로 밀어주고 막 써주고 막 이런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입을 했거든요. 나는 30대에 아이를 키운다고 그냥 거기에만 목매서 내 아이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만 살았는데 30대 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 30대 주부들은요, 컴퓨터를 하는 것도 너무 잘하죠. 거기에다가 블로그를 써서 그걸로 수익까지 창출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목표의식도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을 써서 이렇게 뭐 시댁의 일거리 시댁에 가면 왜 농작물 같은 거 한참 수거하고 할 때에도 가서 도와주면서 잠시 무선 자판기 꺼내서 핸드폰으로 블로그 써요 이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블로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5시간, 6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그 시간에 강의를 하면 강의료가 얼마인데 그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30대의 사람이 했던 것보다 내게 더 잘 썼느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걸 처음 해보고 나는 그런 디지털 기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1일 1포스팅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차라리 1일 1포스팅 하는 거는 그 30대의 그분들이 하는 몫이고 나는 좀 천천히 가자. 조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 하루에 한 편을 못 올리면 일주일에 2편 정도씩만 올리는 거는 어때? 그것도 좋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나하고 스스로 약속했대요. 그 대신 3번째입니다. 잘하고 블로그를 잘 쓰고 싶었으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 될 때까지,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열심히 하고 나서는 그냥 관뒀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선생님 중에는 그걸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요, 지금도 블로그에 하루에 100명씩 들어오는 그런 탄탄한 블로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저처럼 그냥 가다가 포기하고 말았는 사람과 꾸준히 끝까지 간 사람과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월급만 의존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그 일에 방향을 찾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간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나중에는 내가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찾아서 해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날마다 수지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